빗줄기가 쏟아지는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 억수같이 퍼붓는 비는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음조차 뚫고 들어오는 차가운 살기. 세상은 잠들었지만 진실을 쫓는 자들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안식을 주는 자장가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악몽의 서곡이 된다. 죽음은 예고 없이 가장 편안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한미소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작고 붉은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가늘게 새어나왔다. 평창동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대저택 대한건설, 박 회장의 침실 창문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젖은 검은색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창틀을 단단히 잡고 마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실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미소의 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다.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 양탄자가 그녀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흡수했다. 그녀는 26세 흥신소 밤의 사냥꾼의 에이스이자 한때 촉망받던 유도 선수였다. 이번 의뢰는 단순했다. 박 회장의 내연녀가 숨겨둔 이중 장부를 찾는 것. 하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냄새가 심상치 않았다. 그것은 리탄 라벤더 향기와 섞인 비릿한 피 냄새였다. 미소는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박 회장이 누워 있었다.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듯 입계는 희미한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다. 제 시장 늦었나? 미소가 작게 욕설을 내뱉으며 회장의 목에 손을 갖다 댔다. 맥박은 없었다. 시체는 아직 따뜻했다. 사망한 지 30분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결론 내릴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외상은 전혀 없었다. 목 졸린 흔적도, 독극물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미소의 시선이 협탁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아닌 투박하고 묵직해 보이는 구형 MP3 플레이어였다. 알루미늄 바디에 정체불명의 로고가 각인된 그 기기는 이어폰이 꽂힌 채 회장의 귀에 연결되어 있었다. 도대체 이 양반은 죽어가면서 뭘 듣고 있었던 거야? 미소는 호기심에 이끌려 이어폰 한쪽을 자신의 왼쪽 귀 청력이 남아있는 유일한 귀에 꽂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와 함께 거실 유리창이 번쩍였다. 동시에 미소의 귓불에 달려있는 보청기 샤넬 귀걸이처럼 세련되게 커스텀된 고성능 기기가 미세한 진동을 감지했다. 문 밖에서 다가오는 발소리. 하나 둘 셋. 아니 넷이다. 보통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군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훈련받은 자들의 묵직하고 규칙적인 리듬이었다. 미소는 즉시 이어폰을 내려놓고 MP3 플레이어 본체를 챙겨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다. 그들은 사냥개들이다. 안에 누군가 있다. 쥐새끼가 들어온 모양이야.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미소는 침대 밑으로 숨는 진부한 짓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실 문 바로 옆 거대한 앤티크 옷장 위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놀림은 중력을 거스르는 듯 가벼웠다. 기익 문이 열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든 4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의 귀에는 인이어가 꽂혀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들은 능숙하게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회장은 이미 처리됐습니다. 자연사로 위장 완료. 목격자는 흔적이 있어. 창문이 열려 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창가로 다가갔다. 바로 그때였다. 옷장 위에 웅크리고 있던 미소가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른쪽 귀걸이를 툭 쳐서 전원을 꺼버렸다. 이제부터는 나만의 세상이야.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었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놈들의 거친 숨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그녀의 심장 박동만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고요함. 그것은 미소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무기였다.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시각과 진동 그리고 본능에만 의존하는 시간. 미소는 옷장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녀의 목표는 리더의 뒷목이었다. 벽. 둔탁한 타격감과 함께 리더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미소의 손에는 어느새 3단봉이 들려 있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나머지 3명이 당황하며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미소는 이미 그들의 사각지대로 파고들고 있었다. 총구에서 불꽃이 튀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미소는 총구의 방향과 남자의 손가락 근육 움직임만 보고 궤적을 예측했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첫 번째 남자의 정강이를 3단봉으로 후려쳤다. 뼈가 부러지는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남자가 고통에 입을 벌리고 비명을 질렀다. 미소는 그의 입 모양을 읽었다. 죽여. 그녀는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데. 아저씨. 미소는 쓰러지는 남자의 어깨를 뜀틀 삼아 도약했다.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두 번째 남자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억하는 표정과 함께 남자가 뒤로 밀려나며 장식용 도자기와 함께 넘어졌다. 마지막 남자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총을 쏘기엔 동료가 맞을까봐 망설였던 것이다. 그는 전문적인 나이프 파이팅 자세를 취했다. 눈매가 매서운 놈이었다. 놈이 입을 벙긋거렸다. 계집애가. 미소는 3단봉을 고쳐 잡았다. 정막 속에서 상대의 움직임은 슬로 모션처럼 보였다. 남자가 찌르기로 들어오는 순간 미소는 상체를 뒤로 젖혀 간발의 차로 칼날을 피했다. 서늘한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그녀는 틈을 주지 않고 남자의 손목 관절을 낚아채 비틀었다. 우두둑. 관절이 어긋나는 끔찍한 감각. 남자가 칼을 떨어뜨리자 미소는 그대로 남자의 턱에 하이킥을 꽂아 넣어줬다. 깔끔한 타격이었다. 남자는 인형처럼 허물어졌다. 1분. 4명의 거구들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다. 미소는 흐트러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땀방울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다시 보청기를 켰다. 칙. 세상의 소음이 다시 밀려왔다. 빗소리 쓰러진 남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무정이 너머로 들리는 다급한 목소리. 아팀 응답하라. 무슨 일인가. 증원 병력이 오고 있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미소는 기절한 리더의 품을 뒤져 주머니에 있던 차키를 꺼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정원에는 이미 놈들이 쫙 깔려 있었다. 정문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임기응변이었다. 미안해요, 회장님. 차 좀 빌릴게요. 미소는 창문을 박차고 2층 테라스로 나갔다. 빗줄기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정원수 위로 몸을 던졌다. 나뭇가지들이 그녀의 재킷을 긁고 지나갔지만 낙법을 취하며 부드럽게 잔디밭에 착지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차고로 달렸다. 차고 앞을 지키던 경비원 하나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여기서. 미소는 대답 대신 손에 쥐고 있던 젖은 흙 한 줌을 놈의 눈에 뿌렸다. 놈이 눈을 부여잡고 뒹구는 사이 그녀는 차고 셔터 버튼을 누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곳에는 검은색 포르쉐 파나메라가 잠자고 있었다. 빙고. 미소는 운전석에 뛰어올라 시동을 걸었다. 맹수의 포효 같은 엔진 소리가 차고를 울렸다. 그녀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꽝! 다디고 있던 셔터를 들이받으며 포르쉐가 튀어나갔다. 경비들이 총을 쏘아댔지만 총알은 차체에 불꽃만 튀길 뿐이었다. 미소는 핸들을 꺾어 정문을 향해 돌진했다. 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지만 그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꽉 잡아 한미소.
쾅 차단기가 부서져 나가고 차는 공중으로 붕 떴다가 거칠게 도로 위에 착지했다. 미소는 백미러를 통해 뒤쫓아오는 검은 세단들을 확인했다. 입가에 짜릿한 미소가 번졌다. 빗길 추격전이라니 오늘따라 낭만적이네. 그녀는 핸들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평창동의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을 질주했다. 타이어가 빗물 위에서 미끄러지듯 드리프트하며 코너를 빠져나갔다. 뒤따르던 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고, 빗길 안전운전 하셨어야지. 미소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려 했지만 재킷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mp3 플레이어가 묵직하게 가슴을 눌러왔다. 단순한 외도 증거가 아니었다.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건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 빗속을 뚫고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였다. 소리의 전문가 아니 소리에 미친 괴짜가 살고 있는 청담동의 그 요새. 그녀는 엑셀을 더 깊게 밟았다. 서울의 야경이 빗물에 번져 몽환적인 빛의 띠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 속으로 그녀는 사라졌다. 청담동의 고급 빌라 더 사운드.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거주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펜트하우스는 더욱 특별했다. 완벽한 방음 설계 외부의 소음을 99.9% 차단하는 특수 유리, 그리고 습도와 온도가 항시 일정하게 유지되는 공간. 이곳이 바로 천재 사운드 아티스트 차도현의 선격이었다. 도현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1인용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길고 하얀 손가락은 허공을 지휘하듯 우아하게 움직였다. 귀에는 그가 직접 튜닝한 커스텀 이니어가 꽂혀 있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불면증을 치료하는 ASMR의 신으로 불렸지만 정작 본인은 예민한 청각 때문에 하루에 2시간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웠다. 아파트 배관을 흐르는 물소리 정후에 필라멘트가 떨리는 소리, 심지어는 옆집 강아지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그에게 소리는 정보이자 고통이었다. 오른쪽 채널의 밸런스가 0.2데시벨 틀어졌어. 도현이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떴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가웠지만 신경질적인 예민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전통 다기를 집어들었다. 은은한 연잎차의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평화를 되찾으려는 찰나였다. 우웅웅 미세한 진동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느끼지 못할 아주 멀리서 다가오는 엔진의 파열음이었다. 불규칙한 RPM 거친 브레이크 마찰음. 고급 세단이 즐비한 이 동네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야만적인 소리였다. 포레우스의 파나메라 엔진이 과열됐군. 미친 듯이 밟고 있어. 도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지하 주차장이 아니다. 정문 바리케이드를 무시하고 단지 내로 진입하고 있었다. 끼끼.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방음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현의 평온한 휴식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이니어를 뺐다. 어떤 몰상식한 인간이 띵동,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난타하듯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비에 흠뻑 젖은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검은색 가죽 재킷은 흑투성이었다. 하지만 카메라는 빤히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현은 무시하고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때 여자가 카메라를 향해 입을 벙긋거렸다. 도현은 독순술 구순술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입 모양이 너무나 또렷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문 안 열면 폭탄 터뜨린다. 도현은 헛웃음을 흘렸다. 미친 여자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무언가를 본 순간 도현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것은 구형 mp3 플레이어였다. 그가 아주 오래전 누군가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모델.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미소가 비틀거리며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향나무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고요함. 마치 물속에 들어온 듯한 먹먹한 정적이 흘렀다. 와, 여기 대박이네. 귀가 멍할 정도야. 미소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빗물이 뚝뚝 떨어져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다. 도현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막아섰다. 그는 바닥에 빗물 자국을 보고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성구처럼 울림이 좋았다. 미소는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며 씩 웃었다. 쌀쌀맞기는 사람 목숨 구해놓고 문전박대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 지금 살인범들한테 쫓기다가 겨우 온 건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리고 신발 벗어. 당장. 도현이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켰다. 미소는 어깨를 으쓱하며 젖은 운동화를 벗어던졌다. 그리고는 마치 제 집처럼 소파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아, 주겠어. 물 좀 줘요, 오빠. 오빠. 도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결벽증 환자처럼 티슈를 뽑아 미소가 앉은 소파 주변을 닦는 신용을 했다. 난 그쪽 오빠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니야. 30초 준다. 용건만 말하고 꺼져. 미소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투박한 알루미늄 바디. 도현의 시선이 그 물건에 고정되었다. 이거 분석해줘요. 내가 왜? 이 안에 담긴 소리를 듣고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리를 듣고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은 전문가잖아요. 소리의 마법사 차도현 씨.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불면증 치료는커녕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서 잠이 다 깨던데. 미소의 능청스러운 칭찬에도 도현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mp3 플레이어를 집어들었다. 뒷면에 각인된 작은 이니셜 YJ에 순간 도현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이명이 스치고 지나갔다. 최유진.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 그의 모든 연구 데이터를 훔쳐 달아난 한때 그의 전부였던 여자. 이거 어디서 났지? 평창동 회장님 댁 침실. 시체 옆에서 굴러다니던 걸 주워왔죠. 들어볼래요? 미소가 이어폰을 건네려 하자 도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 내 장비로 듣는다. 도현은 mp3를 자신의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다. 거대한 스피커와 복잡한 파형 분석 모니터들이 웅궁거리며 깨어났다. 그는 볼륨을 아주 낮게 설정하고 주파수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피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붉은색 파형이 위험 수치를 넘나들었다.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미소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도현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들렸다. 고막을 거치지 않고 뇌를 직접 타격하는 진동. 18AHz 이하의 초저주파. 그것은 공포를 유발하고 시신경을 교란하며 심하면 장기를 파열시킬 수 있는 악마의 주파수였다. 이건 도현이 입을 막으며 헛구역질을 했다. 단순한 초저주파가 아니었다. 그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멜로디. 아주 느리게 변조되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가 과거에 작곡했던 치유의 음악 자장가였다. 누군가 그의 자장가를 살인병기로 개조했다. 꺼. 도현이 소리쳤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코에서 주르륵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미소는 깜짝 놀라 시스템 전원을 뽑아버렸다.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도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하얀 셔츠에 핏방울이 번졌다. 괜찮아요. 당신 코피 나는데. 미소가 다가가려 하자 도현이 손을 내저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 소리 어디서 났다고 했지? 평창동이요. 대한건설 박 회장. 그게 다가 아니야. 이걸 만든 놈. 아닌 여는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내 연구를 훔쳐갔어. 최유진 그녀가 돌아왔어. 그때였다. 펜트하우스의 인터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정문 경비실이 아니었다. 1층 로비였다. 화면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가득했다. 아까 미소를 쫓던 그 놈들이었다. 오호, 여기까지 따라왔네, 끈질긴 놈들. 미소가 창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다. 당신 누구를 달고 온 거야? 도현이 이를 갈며 물었다. 미소는 어깨를 으쓱하며 도현을 향해 윙크했다. 걱정 마요. 내가 지켜줄게. 대신 밥값은 해야죠. 이 소리의 정체 확실하게 밝혀줘요. 미소는 주머니에서 삼단봉을 꺼내 촥 펼쳤다. 그녀의 눈빛이 장난기를 거두고 사냥꾼의 것으로 변했다. 그리고 오빠 여기 방금 잘 되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안 들리는 거 맞죠? 도현은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도 변해 있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 어쩌죠. 과거의 망령이 그를 찾아왔으니까. 그래, 완벽해. 비명조차 새어나가지 않아. 도현이 차갑게 대답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밖에서는 놈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기묘한 동거 아니 공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등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 15층, 16층, 17층. 펜트하우스는 25층이었다. 남은 시간은 차에 30초가 되지 않았다. 한미소는 거실 중앙에 서서 가볍게 몸을 풀었다. 목을 좌우로 꺾자 우두둑 소리가 났다. 오빠 집에 무기 될 만한 거 좀 없어요. 야구방망이나 골프채 같은 거. 난 폭력적인 운동은 안 해. 그리고 그 오빠 소리 좀 집어치우지. 차도현은 창백해진 얼굴로 메인 콘솔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키며 복잡한 믹싱보드의 페이더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무기는 없지만 내 방식대로 환영해 줄 수는 있지. 띵!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5명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전기 충격기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총기는 구하기 힘들지만 저런 둥이라면 뼈를 으스러뜨리기에 충분했다. 잡아산 차에로 데려간다. 선두에 선 거구의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미소는 기다렸다는 듯 소파 뒤로 몸을 날리며 쿠션을 집어던져 시야를 가렸다. 차도현 씨 엎드려요. 미소의 외침과 동시에 도현이 믹싱보드에 붉은 버튼을 눌렀다. 비 거실 구석구석에 매립된 24개의 최고급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찰게일레츠의 고주파가 뿜어져 나왔다. 모기소리라고 불리는 이 고주파는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지만 청각이 예민한 젊은 층에게는 고막을 찢는 듯한 고통을 준다. 다행히 놈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아기 내 귀, 달려들던 남자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주춤거렸다. 평형 감각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것이다. 도현은 미리 준비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있어 무사했고 미소는 보청기를 뺀 상태라 타격이 제로였다. 나이스 어시스트. 미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춤추듯 사내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삼단봉이 허공을 갈랐다. 박야. 무릎 관절 명치턱. 미소는 급소만 골라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놈들 사이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자유로운 지휘자 같았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비틀거리며 도현을 향해 돌진했다. 그는 손에 든 잭나이프를 휘둘렀다. 도현은 눈을 크게 뜨고 뒷걸음질 쳤다.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과 기공체조밖에 안 하는 그에게 칼든 귀하는 공포 그 자체였다. 이 미친 예술가 놈이 칼날이 도현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찰나 미소가
슬라이딩 태클로 놈의 다리를 걸었다. 남자가 중심을 잃고 공중에 붕 떴다. 그 순간 도현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던 300만 원짜리 크리스털 화병을 들어 놈의 머리를 내리쳤다. 쨍그랑 영롱한 파열음과 함께 남자가 바닥에 널브러졌다.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깨진 유리조각 쓰러진 남자들 엎러진 찻잔. 도현은 헤드폰을 벗고 부서진 화병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네, 바카라 크리스털. 목숨값이라고 쳐요. 꽤 잘하던데요. 타이밍 좋았어요. 미소가 놈들의 넥타이를 풀어 손을 뒤로 묶으며 씩 웃었다. 그녀의 임에도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엉망이 된 거실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묘한 전우애가 싹트는 순간이었다. 30분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현은 놈들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둬버렸다. 경찰이 개입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이 사건은 단순 주거 침입이 아니었다. 도현은 여행용 가방에 필요한 장비들을 챙겼다. 휴대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고성능 마이크, 그리고 몇 가지 특수 케이블들. 그는 더 이상 이 요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소는 주방 식탁에 앉아 도현이 내어준 생수를 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그 소리, 최유진이라는 여자가 만들었다고요. 도현은 손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3년 전이었어. 나는 불면증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치유의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지. 뇌파를 안정시키는 세타파와 자연의 소리를 결합해서 악몽을 지우고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는 기술이었어.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다. 유진이는 내 제자이자 연인이었어. 청각이 남들보다 예민한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녀는 내 연구를 돕겠다며 데이터에 접근했고 어느 날 밤 모든 알고리즘을 복사해서 사라졌어. 그 기술을 무기로 바꾼 거군요. 맞아. 치유를 위한 주파수를 역으로 뒤집으면 뇌를 공격하는 흉기가 돼. 아까 그 MP3에 담긴 소리는 악몽의 주파수야. 행복한 환각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뇌혈관을 수축시켜 심정지를 유도하지. 피해자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웃으면서 죽어가. 미소는 소름이 돋아 팔을 문질렀다. 완전 사이코패스네. 사랑했던 남자 뒤통수를 치고 그걸로 사람까지 죽여. 놈들의 목적은 돈일 거야. 부자 노인들을 안락사시키고 유산을 가로채는 것. 도현은 가방 지퍼를 채우고 미소를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의 까칠함은 많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결연한 의지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내 연구가 살인에 쓰이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없어. 그리고 유진이한테 물어야 할 게 있어. 좋아요. 이해관계 일치하네. 나는 의뢰받은 사건 해결하고 돈 벌고 당신은 배신녀 응징하고 명예 회복하고. 미소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현에게 손을 내밀었다. 파트너 할래요. 내가 당신 귀는 지켜줄게요. 대신 당신은 내 머리가 되어줘요. 도현은 잠시 그녀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 하지만 그 어떤 손보다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계약 성립.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내 차에서는 절대 음식물 섭취 금지야. 그리고 음악은 클래식만 허용해. 미소는 질색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아, 진짜 까다롭네. 알았어요, 알았어.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미소가 타고 온 앞범퍼가 너덜너덜해진 포르쉐 대신 도현의 검은색 벤츠, 지바겐이 묵직한 엔진음을 내며 깨어났다. 목적지는 어디죠? 미소가 조수석에 올라타며 물었다. 도현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다.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모닝캄 요양병원. 놈들의 본거지. 최유진이 숨어있는 곳. 도현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가자 지옥으로. 기바겐이 어둠 속을 뚫고 서울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도현은 룸미러로 뒷좌석에 놓인 자신의 장비들을 확인했다. 이제부터는 방어전이 아니다. 소리로 놈들의 뇌를 뒤흔들어 놓을 반격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향하는 모닝캄이 단순한 요양병원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개조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메스트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강원도 설악산 깊은 곳 짙은 안개 속에 감춰진 요양병원 모닝캄의 정형은 마치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묘했다.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진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자연을 짓누르고 서 있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주변에는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 소리만이 을씨년스럽게 들려왔다. 검은색 지바겐이 육중한 철문을 통과해 로비 입구에 멈춰 섰다. 자, 지금부터 연기 시작이에요. 대본 기억하죠? 조수석의 한미소가 화장 거울을 보며 붉은 립스틱을 덧발랐다. 그녀는 더 이상 털털한 탐정이 아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철없는 재벌가 며느리 김지수로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차도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깐깐하고 신경질적인 투자자이자 효심 깊은 아들 박민준 역을 맡았다. 기억해, 내 몸에 손대지 마. 아이고, 부부 컨셉이라니까요. 스킨십이 없으면 의심받아요. 미소는 도현의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차 문을 열었다. 그녀가 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박민준 이사님 사모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이 선글라스를 낀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공기는 좋네. 근데 너무 조용해서 귀신 나오겠어. 그의 까칠한 혼잣말에 지배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저희 모닝캄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평화를 지향합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도현의 귀가 미세하게 반응했다. 겉보기에는 최고급 호텔 로비처럼 우아하고 안락해 보였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곳곳에 놓인 고가의 미술품들이 품격을 더했다. 하지만 도현에게는 들렸다. 황희 시스템 소음이 거의 없어. 벽체 안에 흡음재를 3중으로 깔았군. 그리고 그는 천장 구석구석을 훑었다. 스피커의 위치가 범상치 않았다. 일반적인 배경음악용 배치가 아니었다. 소리를 특정 지점으로 모아주는 지향성 스피커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거대한 오디오 룸이었다. 어머 여보,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우리 아버님 모시면 딱이겠어요. 미소가 도현의 팔짱을 꽉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현은 팔에 닿는 그녀의 천에 흠칫 놀랐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끄덕였다. 글쎄, 겉만 번지르르한 건지 확인해봐야지. 그때였다. 로비 안쪽에 육중한 오크통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매운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태수 원장. 40대 중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팽팽한 피부와 인자한 눈매. 무엇보다 도현의 신경을 긁은 것은 그의 목소리였다. 성우 뺨치는 중저음의 바리톤 보이스. 마치 벨벳처럼 부드럽지만 그 울림에는 묘한 끈적거림이 있었다. 도현은 선글라스 너머로 태수를 응시했다. 성대모사를 하듯 발성을 조절하고 있어. 저건 본래 목소리가 아니야. 상대방의 심박수를 낮추는 주파수 대역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군. 박민준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고요. 반갑습니다. 장태수입니다. 아버님의 요양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태수가 손을 내밀었다.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장갑 낀 손으로 살짝 맞잡았다. 태수의 손은 차가웠다. 그리고 도현의 예민한 청각은 태수의 손목에서 들려오는 맥박 소리를 포착했다. 쿵, 쿵, 쿵. 지나치게 느리고 침착했다. 보통 낯선 사람, 그것도 VIP 고객을 처음 대면할 때는 약간의 긴장으로 맥박이 빨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감정이 없는 기계 같았다.
직접 시설을 둘러보시겠습니까? 저희 모닝칸만의 특별한 사운드 테라피 룸도 보여드리죠. 태수가 앞장섰다. 도현과 미소는 눈빛을 교환하며 그를 따랐다. 복도는 길고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양옆으로 늘어선 병실 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가끔 지나가는 간호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없었다. 그들은 마치 태엽 감긴 인형처럼 움직였다. 이곳 직원들은 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발소리도 안 내고 미소가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태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르신들의 단잠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니까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3층의 특별치료실 구역이었다. 태수가 카드키를 대자 유리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몽환적인 앰비언트 뮤직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곳은 뇌파 안정실입니다. 불면증이나 치매 초기 증상을 겪는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죠. 방 안에는 편안한 리클라이너 의자에 누워있는 노인 몇 명이 보였다. 그들은 헤드폰을 끼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얼굴에는 하나같이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 회장의 시신에서 보았던 바로 그 미소였다. 도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 헤드폰에서 나오는 소리 안 들어봐도 알 수 있었다. 치유의 꿈, 내 알고리즘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떨려왔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차트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긴 생머리 가녀린 체구, 그리고 사슴처럼 맑은 눈망울. 최유진, 도현의 발이 바닥에 얼어붙었다. 3년 전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라진 여자. 그녀가 바로 저기에 있었다.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살인 공장의 관리자가 되어 유진도 도현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차트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에어. 유진의 입에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도현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작업실에서 함께 밤을 새우던 기억,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배신의 순간. 안 돼,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끝이야. 도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태수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고개를 돌리려 했다. 박 이사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위기였다. 도현이 입을 떼지 못하고 얼어있는 순간 미소가 갑자기 도현의 뺨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머 여보, 또 빈혈이에요. 미소의 목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내가 아침에 약 챙겨 먹으라고 했잖아. 정말 못 살아.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미소는 도현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확 끌어당겨 파묻어 버렸다. 유진이 도현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게 하려는 필사적인 조치였다. 도현은 엉겁결에 미소의 품에 안겨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죄송해요 원장님, 저희 남편이 좀 예민해서 공복에 멀미를 좀 하거든요. 물 좀 주시겠어요? 미소는 태수에게 뻔뻔하게 요구했다. 태수는 잠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되찾았다. 아 저런. 휴게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최 실장 가서 따뜻한 물 좀 가져와요. 태수가 유진에게 지시했다. 유진은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지만 도현의 얼굴이 미소의 품에 가려져 있어 확신할 수 없는 듯 했다. 게다가 도현은 지금 짙은 선글라스에 올백머리를 하고 있어 예전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예술가와는 이미지가 많이 달랐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급히 몸을 돌렸다. 그녀가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도현은 겨우 숨을 골랐다. 미소는 태수가 앞서 걷자 도현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정신 차려요, 메스트로. 옛 여친 보고 다리에 힘 풀리면 어떡해. 우린 지금 적진 한가운데라고요. 도현은 미소의 허리를 감싸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미안, 방심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키스해버릴 거예요. 연기인 척. 그건 사양하지. 두 사람은 다시 완벽한 부부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도현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유진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공범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무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쫓기는 짐승의 눈빛이었다. 유진아, 넌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휴게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태수는 그들에게 5층의 VIP 게스트룸 열쇠를 건넸다. 오늘 하루 묵어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저희 모닝캄의 밤이 얼마나 특별한지 직접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태수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특별한 밤. 그것은 살인 실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도현이 열쇠를 받아 들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미소는 구두를 벗어던지고 휴대용 도청 탐지기를 꺼냈다. 역시나 침대 밑 TV 뒤 화장실 거울, 도청기랑 몰카 천지네. 미소는 익숙한 솜씨로 껌을 씹어 카메라 렌즈를 가리고 도청기에 백색 소음 발생기를 붙여 무력화시켰다. 이제 말해도 돼요. 도현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요양병원 정원에는 덩치 큰 사내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오늘 밤이야. 도현이 낮게 읊조렸다. 놈들은 밤 12시에 메인 시스템을 가동할 거야. 환자들의 수면 뇌파가 가장 깊어지는 시간. 그때가 바로 실험 시간이지. 우린 그 틈을 타서 서버실로 잠입하고요. 미소가 재킷 안에서 소형 락픽 세트와 특수 제작된 섬광탄을 꺼내 점검했다. 서버실은 지하 2층에 있어. 아까 엘리베이터 진동으로 파악했어. 지하 2층에서 기계음이 가장 크게 울렸거든. 도현은 자신의 가방을 열어 커스텀 제작된 지향성 마이크와 노이즈 캔슬링 장비를 꺼냈다. 그리고 유진이 훔쳐간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여기상파형 생성기를 챙겼다. 한미소 씨. 네. 당신 귀 오늘 밤엔 내가 책임져. 이 인이어 껴. 도현이 자신이 아끼는 예비용 커스텀 인이어를 미소에게 건넸다. 미소는 잠시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오, 감동인데 프로포즈인 줄 알았네. 비싼 거니까 잃어버리면 청구할 거야. 밤 11시 50분. 모닝캄의 복도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었다. 마치 괴물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듯. 단 붉은 빛. 자장가가 아닌 장송곡이 울려 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현과 미소는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고 문 앞에 섰다. 준비됐어. 언제든지요. Let's rock and roll. 미소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방을 빠져나갔다. 사냥꾼과 사냥감,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장태수 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보며 와인잔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화면 속에는 복도를 지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쥐새끼들이 덫을 향해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군. 태수는 미소 짓으며 인터폰을 들었다. 조계 실장 손님 맞이 준비해. 이번 테스트 데이터는 아주 흥미로울 거야. 지하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짐승의 식도 같았다. 붉은색 유도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기묘하게 뒤섞여 코를 찔렀다. 조용히 해. 계단 울림이 너무 커. 차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검지를 입술에 가져다 댔다. 한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뒤꿈치를 들고 사뿐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전술화 밑창은 특수 고무로 되어 있어 소음이 적었지만 도현의 귀에는 그마저도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모양이었다. 도현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지하 1층, 지하 2층.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층위를 분석했다. 거대한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소리, 그리고 규칙적인 기계음, 그리고 수십 명의 느린 심장 박동 소리. 지하 2층이었다. 격이야. 지하 2층. 두 사람은 무거운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들어섰다. 복도 양옆은 특수 강화 유리로 된 관찰실들이 늘어서 있었다. 미소는 유리 너머의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대체 뭐야? 방 안에는 수십 명의 노인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들의 머리에는 복잡한 전선들이 연결된 헬멧이 씌워져 있었고 눈은 뜬 채로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었다. 무의식 상태인 그들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서류에 기계적으로 지장을 찍고 있었다. 옆에 서 있는 변호사 복장의 남자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 도장을 찍게 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겼다. 재산 포기 각서, 유산 기부 동의서, 미소의 눈에 서류의 제목이 스쳐 지나갔다. 미친 새끼들. 저게 치료야. 저건 강도질이잖아. 미소가 분노에 차서 주먹을 꽉 쥐었다. 도현은 창백한 얼굴로 유리벽에 귀를 갖다 댔다. 들려. 저 헬멧에서 나오는 소리가 도현의 뇌 속으로 끔찍한 멜로디가 파고들었다. 그것은 아주 달콤하고 나른한 현악 사중주였지만 그 기저에는 인간의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키는 AAH의 세타파가 강력하게 실려 있었다. 판단력을 없애고 복종하게 만드는 주파수. 최유진, 네가 기어코 선을 넘었구나. 도현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단전호흡을 했다. 그는 기공 수련자였다. 비록 싸움에는 젬병이었지만 호흡을 조절해 심박수를 낮추고 감각을 극대화하는 것에는 도가 터 있었다. 서둘러야 해. 저 소리를 멈추지 않으면 저 노인들 뇌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거야. 도현이 미소의 어깨를 잡고 이끌었다. 복도 끝에는 통제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육중한 철문이 있었다. 그때였다.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노이즈와 함께 장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느라 수고 많았네. 박민준 이사. 아니 차도현 씨. 그리고 뒤에 있는 귀여운 아가씨는 탐정인가. 미소와 도현은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역시 보고 있었군. 도현이 허공을 향해 차갑게 대꾸했다. 자네의 그 예민한 귀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 유진이가 자네를 너무 과소평가했더군. 하지만 여기까지야. 내 왕국에 들어온 쥐새끼들은 살아서 나갈 수 없지 오지어지. 빠바스. 복도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비상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암흑. 젠장, 야간 투시경 같은 건 안 가져왔는데 미소가 당황하며 삼단봉을 꺼내 들었다. 시야가 차단되자 공포감이 엄습했다. 철커덕 철커덕. 앞뒤 복도에서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미소 애쉬. 어둠 속에서 도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네. 눈을 감아. 어차피 안 보여. 지금 장난해요. 내 말 들어 시각을 포기하고 청각에만 의존해.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 테니까. 도현은 눈을 감았다. 시각 정보가 사라지자 청각 정보가 폭발적으로 뇌에 입력되기 시작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전방 10m 3명, 후방 7m 2명. 그들의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심지어 근육이 긴장하여 수축하는 미세한 소리까지. 도현의 머릿속에 3차원 지도가 그려졌다. 전방의 놈들 덩치가 커, 호흡이 거칠어. 하지만 후방의 놈들은 날렵해, 칼을 들었어. 미소 SSE 12시 방향 상단 가드. 도현의 외침과 동시에 미소가 반사적으로 3단봉을 위로 치켜들었다. 강, 불꽃이 튀며 묵직한 쇠파이프가 3단봉에 막혔다. 적은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방어한 미소에게 당황한 듯 했다. 지금이야 명치. 미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차기를 날렸다. 퍽억 하는 신음과 함께 거구의 남자가 뒤로 밀려났다. 6시 방향 숙여. 미소가 즉시 바닥으로 몸을 낮췄다. 쉭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오른쪽 발목 걸어 미소는 다리를 뻗어 회전했다. 쿵 뒤에서 접근하던 놈이 넘어졌다. 어둠은 더 이상 미소에게 장애물이 아니었다. 도현의 목소리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었다. 전씨, 방향 훅 들어온다. 왼쪽으로 피하고 팔꿈치 가격. 2시 방향 둘이 동시에 온다. 뒤로 빠져. 미소는 춤을 추듯 어둠 속을 누볐다. 그녀의 3단봉은 춤추는 지휘봉처럼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도연의 지시는 연전 1초의 오차도 없었다. 그는 적의 근육이 움직이는 소리만 듣고 공격 타이밍을 읽어냈다. 하지만 적들도 바보는 아니었다. 리더로 보이는 놈이 소리쳤다. 제저새끼부터 죽여. 남자가 눈이다. 놈들이 타겟을 도연으로 변경했다. 3명이 동시에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미소는 다른 2명을 상대하느라 도연을 보호할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 도현 씨 피해. 미소가 비명을 질렀다. 도현은 운동신경이라곤 없는 사람이었다. 놈들의 주먹이 날아오는 순간 도현은 피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자신이 만든 소형 장치를 꺼냈다. 인간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은 특정 주파수에 취약하지. 도현이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삐비! 15보침에 튀어치한 소바. 시력 공과의 28. 미세하게 다른 2개의 고주파가 동시에 터져나와 바이노럴 비트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불협 화음으로. 다가오던 3명의 남자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주저앉았다.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토감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서로 부딪혔다. 예의학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지금이야, 미소씨. 도현이 소리쳤다. 미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아올랐다. 바바박. 그녀의 발차기가 놈들의 턱을 차례로 강타했다. 뇌가 흔들린 상태에서 턱을 맞은 놈들은 종이 인형처럼 쓰러져 기절했다. 잠시 후 복대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8명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미소는 숨을 몰아쉬며 도연에게 다가왔다. 와, 오빠 진짜 미쳤네. 인간 소나예요. 돌고래인 줄. 칭찬으로 듣지. 다친 데는 멀쩡해요. 덕분에. 미소가 도현의 팔을 잡았다. 도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초집중 상태를 유지하느라 체력이 바닥난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 도현이 떨리는 손으로 복도 끝을 가리켰다. 서버실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최유진.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광기가 뒤섞여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거대한 서버렉들이 웅궁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오지마, 오지마, 도현 오빠. 유진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이건 내 거야. 내 연구라고 아무도 못 뺏어가. 유진아 멈춰. 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도현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났다. 장태수는 널 버릴 거야. 이 실험이 끝나면 너도 저 노인들처럼 될 거라고. 아니야, 원장님은 날 사랑해. 우린 세상을 바꿀 거야.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 거라고. 유진은 반쯤 미쳐 있었다. 세뇌당한 것이 분명했다. 미소 SLC 유진이를 제압해야 해. 하지만 다치게 하지는 마. 도현이 낮게 속삭였다. 미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3단봉을 접어넣었다. 알았어요. 부드럽게 재워줄게요. 미소가 유진을 향해 달려나가려는 순간 서버실 안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화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안 돼. 도현과 미소가 동시에 몸을 날렸다. 그들은 셔터가 완전히 닫히기 직전 바닥을 미끄러져 간신히 서버실 안으로 굴러 들어갔다. 꽝! 등 뒤에서 무거운 철문이 닫혔다. 퇴로가 차단되었다. 서버실 내부는 거대했다. 수많은 서버가 내뿜는 열기와 푸른 불빛이 가득했다. 그리고 중앙에는 유리로 된 큐브 형태의 방이 하나 더 있었다. 그 안에는 장태수 원장이 안락의자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오페라 하우스의 VIP석에 앉은 관객처럼. 환영하네. 나의 사운드 챔버에 온 것을. 태수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다. 자, 이제 2막을 시작해볼까. 너희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 테스트해보고 싶군. 도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곳은 단순한 서버실이 아니었다. 벽면 전체가 흡음재와 반사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음향 실험실이었다. 그리고 도현은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소리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유진은 어느새 태수의 옆에 서서 도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손은 재어 콘솔의 레버를 올리고 있었다. 거대한 스피커들이 깨어나는 소리. 도연의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다. 차도현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고막을 뚫고 뇌를 휘젓는 듯한 통증이었다. 서버실 내부에 설치된 고출력 스피커에서 인간의 가청 주파수를 넘나드는 20kHz의 초고 주파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유리 큐브 안의 장태수는 와인을 음미하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어떤가 도현군. 자네가 그토록 혐오하던 소음의 맛이 이건 자네의 청각, 신경을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태워버릴 걸세. 도현 씨 정신 차려요. 한미소는 다급하게 도현을 부축했다. 그녀는 이미 재빨리 보청기 전원을 끈 상태였다. 그녀에게 지금 이 공간은 그저 웅웅거리는 진동만 느껴지는 평범한 방일 뿐이었다. 하지만 도현에게는 지옥 그 자체였다. 그의 코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소씨, 3번 렉, 3번 서버 렉을 열어. 도현이 고통 속에서도 손가락으로 전방을 가리켰다. 데이트여, 원본을 확보해야 해. 미소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 남자는 죽어가면서도 증거를 찾고 있다. 그녀는 3단봉을 꺼내 3번 서버렉의 잠금 장치를 내리쳤다. 광경쾌한 파열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복잡한 케이블과 하드디스크들이 드러났다. 도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케이블을 꺼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서버의 메인 포트를 찾아 접속했다. 3분, 딱 3분만 버티면 돼. 도현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연결하고 해킹 툴을 실행시켰다. 화면에 붉은색 진행바가 나타났다. 데이터 복사 중 12%. 그때 유리 큐브 안의 장태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제어 쥐새끼들이 감히 내 보물단지에 손을 대 보안팀 당장 들어가서 쓸어버려. 90. 서버실에 잠긴 철문 밖에서 용접기를 사용하는 듯한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놈들이 문을 뚫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안에서는 음파 공격, 밖에서는 무장 병력,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데이터 복사 중 45%. 도현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는 태블릿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귀를 막고 있었다. 미소는 그런 도현의 등을 감싸 안으며 주변을 살폈다. 나갈 곳이 없어. 환기구는 천장에 있어서 닿지 않아. 그때 미소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서버실 바닥은 열을 식히기 위해 지면에서 띄워져 있는 액세스 플로어 구조였다. 바닥 타일 아래에는 전선과 냉각 파이프가 지나가는 공간이 있다. 미소는 3단봉의 끝을 지렛대처럼 사용해 바닥 타일 하나를 들어 올렸다. 오빠 여기야. 이 밑으로 가면 돼. 데이터 복사 중 98%, 100% 완료. 됐다. 도현이 태블릿과 연결 케이블을 거칠게 뽑아냈다. 동시에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 나갔다. 무장한 용병들이 연기 속에서 들이닥쳤다. 사격 개시. 다탕다타탕. 총알이 서버라에게 튕기며 불꽃놀이처럼 튀었다. 띠위어. 미소는 도현의 멱살을 잡다시피 해서 바닥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얻다. 그리고 자신도 그 뒤를 따라 뛰어내리며 타일을 덮었다. 타일이 덮이는 순간 총알들이 타일 위를 긁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 아래는 좁고 어둡고 더러웠다. 거미줄 같은 케이블들이 얽혀 있었고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웅궁거렸다. 높이는 고작 60cm. 기어서 이동해야만 했다. 네워. 도연이 울상지었다. 그의 명품 슈트가 먼지 투성이가 되고 있었다. 지금 옷이 문제예요. 엉덩이 좀 빨리 움직여봐요. 미소가 뒤에서 도연의 엉덩이를 툭 쳤다. 어딜 만지는 거야. 살고 싶으면 기어가요. 놈들이 바닥을 뜯어내기 시작할 거라고요. 실제로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바닥 타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추적해오고 있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사방이 깜깜했다. 미소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 잠깐, 도현이 멈췄다. 그는 눈을 감고 혀를 찼다. 딱딱, 클릭음,
혀를 차서 내는 소리가 좁은 통로를 타고 반사되어 돌아왔다. 도현은 반향정위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마치 박쥐처럼. 오른쪽은 막혔어. 배관이 너무 빽빽해. 왼쪽. 11시 방향에서 미세한 바람 소리가 들려. 외부로 연결된 배기구야. 확실해요. 내 귀 못 믿어 따라와. 도현이 앞장섰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장애물을 기가 막히게 피해서 나아갔다. 미소는 그의 뒤를 따르며 감탄했다. 이 남자 샌님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쓸만하다. 두 사람은 먼지와 땀범벅이 되어 좁은 미로를 통과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긁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위쪽에서는 여전히 추격자들의 고함과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저기 누구냐? 쥐새끼들이 바닥 밑에 있다. 갑자기 눈앞의 타일이 확 열리며 손전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용병 하나가 총구를 들이밀었다. 차스다. 다앙. 좁은 공간에서 총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총알이 도현의 귀 바로 옆을 스치고 파이프를 뚫었다. 미소 애쉬.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뒤에 있던 미소가 몸을 비틀어 앞으로 나오며 놈의 발목을 낚아채 힘껏 잡아당겼다. 내려와서 놀자. 이유악. 용병이 중심을 잃고 바닥구멍으로 처박혔다. 좁은 공간에 낀 놈은 버둥거렸다. 미소는 가차없이 놈의 명치를 팔꿈치로 찍어 기절시켰다. 비발리 가요. 놈들이 몰려와요. 그들은 다시 어둠 속을 기었다. 땀과 먼지가 뒤섞여 숨쉬기도 힘들었다. 도현은 폐소공포증이 올 것 같았지만 뒤에서 씩씩거리며 따라오는 미소의 숨소리에 의지해 정신줄을 잡았다. 조금만 더. 바람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마침내 전방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외부로 연결된 대형 환풍기였다. 다행히 폐는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 도현이 먼저 밖으로 기어나왔다. 신선한 밤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다. 그들은 건물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 쪽으로 빠져나온 것이었다. 살았다. 도현이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그의 얼굴은 숯검댕이가 묻어 꼴이 말이 아니었다. 미소도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재밌네요 이거. 데이트 코스로 딱인데. 당신 취향은 정말 최악이야. 도현이 피식 웃으며 미소를 바라보았다. 엉망진창인 모습이었지만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묘하게 예뻐 보였다. 그때였다. 그래, 재밌었니? 서늘한 목소리가 그들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두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최유진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경비원들이 반원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유진의 손에는 도현이 아까 본 것과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기괴하게 생긴 음향 장비가 들려 있었다. 도현 오빠, 내가 말했잖아. 내 영혼은 완벽하다고. 아직 보여줄 게 남았는데 벌써 가면 섭섭하지. 유진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영혼이 잠식당한 것처럼. 유진아, 제발 그만해. 도현이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싸늘하게 웃으며 장비의 스위치를 켰다. 안 돼. 원장님이 화나셨어. 너희를 조용히 시크래. 지잉. 장비에서 불길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미소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현의 앞을 막아섰다. 오박위마가. 하지만 늦었다. 유진이 쏜 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압축된 공기를 쏘아보내는 충격파였다. 배엉. 보이지 않는 거대한 주먹이 두 사람을 강타했다. 도현과 미소는 낙엽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미소가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굴렀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이었다. 도현은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다. 유진이 천천히 다가왔다. 걱정 마. 죽이지는 않아. 원장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방이 있거든. 거기서 너희들의 비명이 어떤 데이터로 나올지 너무 기대돼. 그녀의 손짓에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쓰러진 두 사람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도현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유진의 슬픈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볼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다시 건물 안으로. 이번에는
탈출구가 없는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백색 소음이었다. 차도현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시야가 흐릿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정신이 좀 들어, 선생님.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도연이 고개를 돌리자 최유진이 모니터 앞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거대한 유리벽이 있었고 그 너머로 기괴하게 생긴 스펀지 쐐기들이 빽빽하게 박힌 방이 보였다. 도현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발이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옆을 보니 한미소 역시 의자에 포박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미소 씨, 도현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걱정 마. 기절한 것뿐이니까 약물을 조금 썼어.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현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탐침봉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도현의 턱을 들어 올려 강제로 눈을 마주쳤다. 3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광기와 열등감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왜 그랬어, 유진아? 도현이 물었다. 원망보다는 슬픔이 담긴 목소리였다. 우리의 영우였잖아.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왜 그걸 살인도구로 만든 거야? 유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녀가 도현의 뺨을 탐침봉으로 툭 쳤다. 우리 아니 그건 오빠의 연구였지. 난 그저 오빠의 그림자였고 천재 사운드 아티스트 차도현의 예쁜 조수일 뿐이었어. 유진이 비소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내 논문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모두가 오빠만 바라봤지. 오빠가 만든 그 잘난 치유의 꿈. 그건 너무 이상적이었어. 돈이 안 된다고. 하지만 봐. 내가 조금만 비틀었더니 세상 권력자들이 앞다퉈서 사가잖아. 내가 오빠를 넘어선 거야. 그건 과학이 아니야. 범죄야. 과학은 결과로 증명하는 거야. 유진이 소리쳤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격해지자 옆에 있던 미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남녀간의 사랑 싸움은 카페 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미소가 헝클어진 머리를 흔들며 깨어났다. 입가에 피가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한미소 씨씨 괜찮아. 이 정도야 뭐. 근데 언니 전 남친한테 맺힌 게 맞나 봐. 열등감 폭발하는 거 보니 좀 짠하네. 미소의 도발에 유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기엄방진 계집애가 유진이 미소를 향해 다가가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미소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노려보았다. 때려봐. 근데 그거 알아.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말이 많은 건 자신이 없다는 증거야. 유진이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내렸다. 대신 그녀는 다시 모니터 쪽으로 돌아갔다. 그래 실컷 떠들어. 곧 비명도 못 지르게 될 테니까. 그때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장태수 원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경비원 4명이 따라붙었다. 태수는 박수를 치며 들어왔다. 감동적이군요. 옛 연인들의 재회라니.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태수는 유리벽 너머의 방을 가리켰다. 소개하죠. 저기가 바로 여러분의 무덤이 될 무양실입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양실. 외부의 소음을 100% 차단하고 내부의 소리 반사조차 없애버리는 공간. 그곳에 오래 있으면 자신의 심장소리 위장이 움직이는 소리, 혈관을 흐르는 피소리까지 들리게 되어 사람은 미쳐버린다. 제어 안에서 우리의 신무기 인프라소닉 캐논을 테스트할 겁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까지 인간이 얼마나 버티는지 아주 귀중한 데이터가 되겠죠. 태수의 손짓에 경비원들이 다가와 도현과 미소에 결박을 풀기 시작했다. 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였다. 지금이야. 결박이 풀리는 찰나 미소가 소리쳤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목을 비틀어 경비원의 팔을 뿌리치고 놈의 허리춤에 있던 테이저건을 뽑아냈다. 지지직 파란 전기가 튀며 경비원 하나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도현 씨 도망쳐. 미소는 망설임 없이 태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태수를 인질로 잡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유진이 빨랐다.
그녀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콘솔의 버튼을 눌렀다. 천장에 설치된 지향성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고주파가 미소를 향해 쏘아졌다. 유유유. 미소가 귀를 막으며 주춤했다. 일반인보다 청력이 약한 그녀였지만 이 정도 출력의 고주파는 뼈를 타고 뇌를 직접 타격했다. 자바. 경비원들이 벌떼처럼 미소에게 달려들었다. 미소는 비틀거리면서도 끈질기게 저항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곤봉이 그녀의 등을 가격했다. 이육. 미소가 바닥에 쓰러졌다. 경비원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겼다. 그만둬. 도현이 달려들었다. 그는 싸울 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미소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경비원의 팔을 붙들고 늘어졌다. 이새님이 경비원이 귀찮다는 듯 도현을 밀쳤다. 도현은 힘없이 나동그라졌다. 유진이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근육 이완제였다. 오빠는 얌전히 있어. 고통 없이 보내줄게. 그게 내 마지막 배려야. 유진이 도현의 목을 향해 주사 바늘을 가져갔다. 도현은 반항하려 했지만 다른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해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미소가 도현의 발목에 꽂혀 있던 잭나이프, 아까 경비원에게서 뺏은 것을 집어들었다. 누구 맘대로. 미소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진의 다리를 향해 나이프를 던졌다. 슉. 나이프가 유진의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이 미친년이. 태수가 분노하며 미소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미소는 쿨럭하고 피를 토하며 뒤로 밀려났다. 그녀의 몸이 무양실로 통하는 입구 쪽에 처박혔다. 집어넣어. 당장 둘 다 쳐넣어. 태수가 고함을 질렀다. 경비원들이 도현과 미소를 짐짝처럼 들어올렸다. 안 돼. 유진아, 정신 차려. 넌 살인자가 아니야. 도현이 절규했지만 유진은 피 흐르는 다리를 부여잡고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문 닫아. 유진이 차갑게 명령했다. 도현과 미소는 무양실 안으로 던져졌다. 꽝. 두께 50cm의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진공 상태처럼 먹먹한 정적이 찾아왔다. 세상과 단절된 공간, 소리가 죽어버리는 방. 도현은 바닥을 기어 미소에게 다가갔다. 미소는 배를 감싸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미소 애씨, 미소 애씨 괜찮아. 하하, 진짜 끈질긴 년이네. 미소가 힘겹게 웃어 보였다. 오빠, 여기 느낌이 좀 이상해. 도현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은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 허공에 떠있는 느낌이었고 사방의 벽과 천장 바닥까지 모두 쐐기 모양의 흡음재로 덮여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지 않고 그대로 벽에 먹혀버리는 기괴한 감각. 모향실이야.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 비명을 들을 수 없어. 물러서. 그때 벽면에 매립된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들려왔다. 테스트 시퀀스 개시. 1단계 청각 과부하. 붉은 조명이 켜지며 지옥의 문이 열렸다. 무향실의 침묵은 일반적인 조용함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공기가 멈춰버린 듯한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 진공의 늪이었다. 바닥벽 천장 모든 면을 뒤덮은 1m 길이의 쐐기형 흡음재들은 마치 입을 벌린 수천 마리의 심해어처럼 보였다. 차도현이 바닥에 그물망을 부여잡고 신음했다. 소리가 반사되지 않으니 거리감이 사라졌다. 자신이 서 있는 것인지 떠 있는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침묵 그 자체가 아니었다. 침묵이 가져다주는 소음이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귀 옆에서 북을 치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위장이 꿈틀거리는 소리,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 심지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혈액의 마찰음까지. 도현의 예민한 청각은 이 모든 생체 소음을 증폭시켜 뇌로 전달하고 있었다. 도현 씨, 정신 차려요. 내 말 들려요. 한미소가 도현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건조하고 먹먹하게 들렸다. 반사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말해도 마치 멀리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소, 애쉬, 여기 있으면 안 돼. 당신 귀는... 도현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미소를 걱정했다. 그때 벽면에 매립된 스피커에서 장태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떤가, 도현군. 자네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소리의 세계가.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감옥일세. 소리조차 탈출할 수 없는 곳이지. 유리병 너머 통제실 장태수는 마이크를 잡고 희열에 찬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콘솔 앞에 앉아 있었다. 자, 유진아, 보여줘라. 네가 스승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태수의 명령에 유진이 입술을 깨물며 다이얼을 돌렸다.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19AHz의 초저주파가 방출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진동이었다. 공기의 파동이 도현과 미소의 몸을 통과했다. 이유... 도현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19AHz는 안구의 고유 진동수와 일치한다. 도현의 시야가 급격하게 흔들리며 주변 사물이 일그러져 보였다. 극심한 공포감과 구토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이건 유령 주파수. 도현이 헛구역질하며 바닥에 토사물을 쏟아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반면 미소는 인상을 찌푸릴 뿐이었다. 기분이 좀 더럽긴 한데 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요. 미소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청신경은 이미 사고로 손상되어 둔감해진 상태였고 보청기를 통해 증폭되지 않는 저주파 진동은 그녀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미소 SSC, 보청기, 꺼. 도현이 쥐어짜듯 말했다. 뭐라고요? 안 들려요. 보청기 끄라고. 도현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다. 미소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귀에 걸린 보청기에 전원을 내렸다. 뚜뚜! 세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미소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리도 진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멀쩡했다. 하지만 도현은 달랐다. 그는 바닥을 긁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통제실의 태수가 그 모습을 보고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후, 저 여자는 멀쩡하군. 역시 청각장애가 변수였어. 하지만 도현군은 아주 죽을 맛이겠어. 태수가 유진의 어깨를 꽉 쥐었다. 강도를 올려. 뇌파 공명 주파수로. 원장님, 그러면 뇌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요. 데이터 수집이 목적이라면 죽어도 상관없어. 시끄럽게 굴지 말고 올려. 태수의 고함에 유진이 흠칫 놀라며 페이더를 끝까지 밀어 올렸다. 비비. 이번에는 고주파와 저주파가 불규칙하게 섞인 복합 파형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음양 뇌진탕을 유발하는 살인적인 시퀀스였다. 아! 도현이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머리 안에서 드릴로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턱! 턱! 도현의 코에서 검붉은 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어서 귀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눈에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었다. 도현 씨, 미소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도현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도현을 끌어안았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사시나무 떨듯 경련하고 있었다. 도현의 시야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태수의 웃는 얼굴이 악마처럼 일그러져 보였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도현은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소리가 자신을 죽이는 흉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뼈 아팠다.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미소는 도현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도현의 귀를 자신의 손으로 꽉 막아주었다. 조금이라도 소리를 줄여주기 위해서였다. 미소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 작은 따뜻함이 도현의 의식을 간신히 붙들었다. 도현은 흐릿한 눈으로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녀가 오직 그를 위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살아야 해. 이 여자를 위해서라도. 도현은 떨리는 손을 들어
미소의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물. 미소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물 이 방에 물이 어디 있어? 그때 도연이 다시 글씨를 썼다. 물불 미소는 혼란스러웠다. 도연의 손가락이 천장을 가리켰다. 미소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흡음재들 사이로 붉은색 LED가 깜빡이는 작은 센서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튀어나온 금속 노즐, 스프링클러. 이곳은 고가의 전자장비와 가연성 흡음재가 가득한 곳이다.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진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자장비 보호를 위해 물 대신 가스계 소화 설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다. 장태수의 탐욕을. 가스계 설비는 비싸다. 겉만 화려하게 치장한 이 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설비에 돈을 썼을 리가 없다. 분명 저렴한 습식 스프링클러일 것이다. 데테오트리어. 도현이 마지막 글자를 썼다. 미소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도연을 바닥에 눕히고 일어섰다. 통제실에서 태수가 비웃었다. 발악을 하는군.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미소는 신발을 벗었다. 그리고 양말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쇠굿을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탐정 일을 하면서 호신용으로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미소는 심호흡을 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직 시각과 근육의 감각만 믿어야 한다. 그녀는 과거 유도 선수 시절 상대를 맺히던 그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그녀의 시선이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에 고정되었다. 거리는 약 3m. 내 남자의 귀는 내가 지킨다. 미소는 도움닫기를 하며 몸을 날렸다. 그녀는 벽면에 쐐기형 흡음재를 밟고 도약했다. 마치 파쿠르를 하듯 벽을 타고 튀어 올랐다. 그리고 공중에서 쇠구슬을 쥔 주먹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깡! 비록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에 둔탁한 타격감이 전해졌다. 유리 파편이 튀고 붉은색 알코올 앰플이 깨졌다. 슈아. 고압의 물줄기가 천장에서 쏟아져 내렸다. 사방으로 튀는 물보라. 통제실의 태수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야, 저 미친년이. 물이 쏟아지자 무향실의 환경이 급변했다. 물은 소리의 전달 매질을 바꾼다. 건조했던 흡음재들이 물을 머금으며 무거워졌다. 무엇보다 바닥으로 쏟아진 물이 그물망 아래로 흘러내려 바닥의 전자 회로들을 적시기 시작했다. 지지직 펑. 스피커 하나가 합선을 일으키며 터졌다. 살인적인 음파 공격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도현은 고통이 줄어든 틈을 타 숨을 몰아쉬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의 피 묻은 얼굴을 씻어내렸다. 미소는 바닥에 착지하며 도현에게 달려갔다. 괜찮아요. 숨 쉬어줘요. 도현은 젖은 눈으로 미소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물벼락 맞으니까 좀 시원하네. 하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수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서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시스템 복구해. 예비 전력 가동해. 저것들을 당장 수장시켜버려. 유진은 공포에 질려 콘솔을 조작하고 있었다. 원장님, 누전 때문에 시스템이 불안정해요. 이대로 강행하면 폭발할 수도. 다 닥치고 올려 최대 출력으로. 태수가 유진을 밀쳐내고 직접 레버를 잡았다. 구구구궁. 무향실 전체가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합선된 전선들이 물 위에서 춤을 추며 파란 불꽃을 튀기고 있었다. 도현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는 품에서 방수 처리된 작은 파우치를 꺼냈다. 아까 서버실에서 챙겨온 자신의 장비들이었다. 미소 SSE. 도현이 미소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약한 예술가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우리 차례야. 놈들에게 들려주자고. 진짜 지옥의 연주를. 도현은 젖은 손으로 케이블을 연결했다. 무향실 내부에 노출된 인터폰 단자. 태수가 자신들에게 고함을 지르기 위해 열어둔 그 채널이 이제는 방역의 통로가 될 것이다. 물에 젖은 무향실.
그곳에서 마지막 방역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직전이었다. 무양실은 이제 거대한 물탱크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바닥에 고인 물은 발목까지 차올랐다. 물을 머금은 흡음재들은 검은 해초처럼 흐느적거렸다. 차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 패널의 덮개를 뜯어냈다. 내부의 전선들이 앙상하게 드러났다. 미소 SS이 내가 신호를 보내는 동안 시간을 좀 벌어줘야 해. 놈들이 눈치채고 전력을 차단하면 끝이야. 도현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소리쳤다. 물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한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삼단봉을 꽉 쥐고 유리벽 쪽을 노려보았다. 걱정 마요. 저 유리 방탄이긴 하지만 지금 온도차 때문에 약해져 있을 거예요. 내가 시선을 끌게요. 유리벽 너머 통제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장태수 원장은 미쳐 날뛰고 있었고 최유진은 공포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무양실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유압 절단기를 가져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 우린 죽어. 그 전에 끝내야 해. 도현은 자신의 휴대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인터폰 전선에 직결했다. 그는 태블릿 PC에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파형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고주파가 아니었다. 피드백 루프를 이용한 음향 폭탄이었다. 마이크와 스피커 사이에 하울링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고 이를 수천 배 증폭시켜 역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목표는 통제실의 메인 스피커와 놈들의 인이어 무정이었다. 준비 완료. 도현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이 버튼을 누르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치유하는 예술가가 아니다. 그 역시 소리로 사람을 해치는 괴물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미소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본 순간 망설임은 사라졌다. 괴물이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되겠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도현이 버튼을 눌렀다. 통제실 안. 장태수는 마이크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문 따 저것들. 끄집어내서 목을 따란 말이야. 경비대장이 절단기를 문틈에 끼우며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중 잠금이라 시간이 좀... 그 순간이었다. 비비. 통제실의 모든 스피커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었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를 수만 배 증폭시킨 듯한 신경을 갉아먹는 끔찍한 금속성 파열음이었다. 아... 장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귀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고막이 즉시 파열된 것이다. 무정이를 귀에 꽂고 있던 경비원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니어를 통해 증폭된 소음이 뇌를 직접 강타했다. 유악, 내 귀, 내 머리. 경비대장이 절단기를 떨어뜨리고 거품을 물며 나뒹굴었다. 다른 경비원들도 고통에 몸부림치며 벽에 머리를 찧어댔다.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 완전히 파괴되어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구토를 했다. 최유진은 구석에 있어 스피커와 거리가 좀 있었지만 그녀 역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귀를 막은 채 비명을 질렀다. 통제실의 강화 유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특정 주파수가 유리의 고유 진동수와 공명을 일으키고 있었다. 우지직, 쩍! 유리벽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무양실 안. 도현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플러그를 깊게 꽂고 있었지만 벽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지금이야, 미소씨. 도현이 소리쳤다. 들리지는 않았겠지만 미소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유리벽이 금가고 있었으니까 미소는 뒤로 물러나 도움닫기를 했다. 이거나 먹어라. 변태 영감탱이. 그녀는 온몸을 던져 금이 간 유리벽을 향해 날아차기를 날렸다. 와장창 굉음과 함께 거대한 강화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유리 파편들이 폭포수처럼 통제실 안으로 쏟아져 내렸다. 동시에 무양실 안에 차있던 물이
댐이 무너진 것처럼 통제실로 밀려들었다. 여와그 물살에 휩쓸린 장태수와 경비원들이 뒤로 밀려났다. 미소와 도현은 물살을 타고 통제실로 넘어왔다. 젖은 옷 피 묻은 얼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야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소는 바닥을 구르며 낙법을 취하고 즉시 일어났다. 2라운드 시작이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경비원 하나를 낚아채 업어치기를 했다. 쿵놈이 비명도 못 지르고 기절했다. 솜 공격은 멈췄지만 도현이 장비를 회수했으므로 놈들은 이미 반쯤 패인 상태였다. 귀에서는 피가 흐르고 중심을 잡지 못해 허우적거렸다. 미소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다. 퍽퍽퍽 미소의 삼단봉이 춤을 췄다. 그녀는 자비가 없었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놈들에게 보여줄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도현은 헐떡이며 장태수에게 다가갔다. 태수는 깨진 유리 조각 위를 기어가고 있었다. 그의 명품 양복은 찢어졌고 얼굴은 피범벅이었다. 어디를 가시나 원장님. 도현이 태수의 넥타이를 잡아채 들어 올렸다. 이거 놔둬.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태수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고막이 터져서 자신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었다. 발음은 뭉개졌고 침이 질질 흘렀다. 내가 누군지 알지. 돈에 미쳐서 노인들을 죽인 살인마. 도현은 태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연구를 더럽힌 죄. 그게 가장 커. 도현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평생 주먹질 한번 해본 적 없는 금손 아티스트의 주먹. 폼은 엉성했지만 분노가 실려 있었다. 패어. 도현의 주먹이 태수의 안면에 꽂혔다. 태수가 억소리를 내며 꼬꾸라졌다. 도현은 손이 아파서 인상을 썼지만 속은 시원했다. 그때였다. 움직이지 마.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이 고개를 돌리자 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경비원이 떨어뜨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총구는 도현을 향하고 있었다. 유진의 꼴도 말이 아니었다. 젖은 머리카락 번진 화장 찢어진 스타킹. 하지만 눈빛만은 위험하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유진아, 총 내려놔. 도현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미소도 경비원들을 처리하고 다가오려다 멈칫했다. 오지마. 오면 쏠 거야. 유진이 악을 썼다. 다 망했어. 오빠 때문에 다 망했다고. 이제 난 끝이야. 감옥에 가겠지. 내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힐 거야. 자수해. 참작될 수 있어. 참작 웃기지 마. 난 살인 공범이야. 아니, 주범이지. 그 소리 내가 만들었으니까. 유진은 울면서 웃었다. 오빠는 항상 고고했지. 세상 물정 모르는 천재 예술가. 나는 그 옆에서 찌꺼기나 줍는 신세였어. 그래서 원장님 손을 잡은 거야.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네오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어, 유진아. 도현의 말에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거짓말 하지 마. 진심이야. 네가 없었다면 치유의 꿈도 없었어. 넌 내 영감이었어. 도현이 한 걸음 다가갔다. 오지 말라니까. 따앙. 총성이 울렸다. 도현이 하고 신음하며 어깨를 감싸 쥐었다. 붉은 피가 손가락 사이로 배어나왔다. 도현씨. 미소가 비명을 질렀다. 유진은 자신이 쏜 총에 놀라 멍하니 서 있었다. 총구가 아래로 떨렸다. 오빠. 그 틈을 놓칠 미소가 아니었다. 미소는 번개처럼 달려들어 유진의 손목을 걷어찼다. 총이 멀리 날아갔다. 미소는 유진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주먹을 들어 올렸지만 차마 때리지는 못했다. 유진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었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미소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수갑 이것도 경비원에게 뺏은 것을 꺼내 유진의 손을 뒤로 묶었다. 반성은 감옥 가서 해. 길고 긴 시간 동안. 미소는 곧바로 도현에게 달려갔다. 도현은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어깨의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총알이 스친 것 같아요. 미소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도현의 어깨를 지혈했다. 아, 아프네. 생각보다 많이. 도현이 식은땀을 흘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바보같이 왜 다가가요, 총든 사람한테. 설득,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예술가들은 진짜 현실 감각이 없다니까. 미소는 투덜거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많은 수의 사이렌이었다. 경찰이에요. 제가 아까 무양실 들어가기 전에 위치 추적기 비상 신호를 보냈거든요. 미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떨어진 장태수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깨졌지만 녹음 기능은 작동하고 있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도현은 쓰러져 있는 장태수에게 다가갔다. 이려나 장태수, 아직 할 말이 남았잖아. 도현은 태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태수는 반쯤 기절해 있었지만 도현은 태수의 심장 부근에 마이크를 갖다 댔다. 쿵, 쿵, 쿵. 불규칙하고 빠르고 공포에 질린 심장 소리. 이게 내 진짜 소리야.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겁쟁이 같은 본성. 도현은 그 소리를 녹음했다. 이 소리가 법정에서 너를 심판할 증거가 될 거야. 경찰 특공대가 유리 파편을 밟으며 통제실로 진입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무장 경관들이 총구를 겨누고 들어왔다. 미소는 손을 들며 외쳤다. 신고한 사람이에요. 범인들은 저기 널브러져 있고요. 경찰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장태수와 유진 그리고 경비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도현을 들것에 실었다. 보호자분 같이 가시겠습니까? 구급대원이 미소에게 물었다. 미소는 멍하니 도현을 바라보았다.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도현은 미소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같이 가요. 내 귀 아직 당신이 지켜줘야 하잖아. 미소는 피식 웃으며 도현의 손을 잡았다. 비싼 일회비 청구할 거예요. 얼마든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엉망진창이 된 몰골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지옥 같던 모닝카미에 밤이 끝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장태수의 배후 그리고 아직 회수되지 않은 악몽의 주파수 파일들. 그것을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쉴 수 없었다. 구급차 안에서 도현은 잠든 척 눈을 감았다. 미소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맥박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쿵, 쿵, 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였다. 그는 처음으로 약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울대학병원 VIP 병동 찰리거 5호.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차도현의 시선은 침대 옆간이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한미소가 불편한 자세로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까치집이 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천하의 밤의 사냥꾼이라 불리는 탐정에 자는 모습치고는 지나치게 무방비했다. 도현은 링거가 꽂힌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미소의 볼을 찌를까 하다가 멈췄다. 쿵, 쿵, 쿵. 병실 안의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아니었다. 도현의 귀에 들리는 것은 미소의 심장 소리였다. 규칙적이고 힘찬 그 박동 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평소라면 거슬려서 잠을 설쳤을 소음들이 그녀의 심장 소리에 묻혀 백색 소음처럼 느껴졌다. 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미소가 잠꼬대를 하며 몸을 뒤척였다. 도현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미소가 번쩍 눈을 떴다. 하억 적습인가. 그녀가 반사적으로 침대 난간을 잡고 경계 태세를 취했다. 도현은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적습은 아니고 치킨 배달은 아직 안 왔어. 아, 뭐야. 깨어났으면 말을 하지. 사람 민망하게. 미소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하품을 했다. 몸은 좀 어때요? 어깨. 내가 지혈을 잘 해준 덕분에 멀쩡해. 의사 말로는 인대만 살짝 스쳤대. 다행이네. 수술비 걱정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검사 한 명과 형사들이 들어왔다. 담당 검사 김민석이었다. 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차도현 씨, 한미소 씨, 몸조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내 덕분에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시죠? 장태수, 그 인간 감옥에 쳐넣는 거 문제 생긴 건 아니겠죠? 미소가 날카롭게 물었다. 김 검사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예상대로입니다. 장태수 측에서 국내 최대 로펌 태산을 선임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장태수가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당시 했던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그 교활한 인간이 도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게다가 현장에서 확보한 서버들은 물에 젖어 대부분의 데이터가 손실되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인 살인 주파수, 원본 파일이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최유진 씨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 역시 공범이라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당하고 있거든요. 김 검사의 말에 병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미소는 주먹으로 침대를 내리쳤다. 이게 말이 돼.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니. 도현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 검사님, 제 노트북 압수품 목록에 있죠.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30분 후 도현은 병실 침대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김 검사와 미소가 그 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음파 그래프가 나타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장태수가 체포되기 직전 제가 제 장비로 녹음한 그의 심장 소리와 목소리입니다. 도현이 그래프의 특정 구간을 확대했다. 여기 20Hz 대역의 미세한 떨림이 보이십니까? 이건 성대 미세 떨림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성대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수축하죠. 하지만 장태수의 그래프를 보세요. 도현이 다른 그래프와 비교해서 보여주었다. 그가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칠 때, 그리고 살인을 지시할 때의 파형입니다. 떨림이 전혀 언혀 없습니다. 오히려 심박수는 아주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죠. 이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통제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심신미약이나 공황 상태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패턴이죠. 김 검사의 눈이 커졌다. 이걸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겠습니까? 음양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완벽한 증거입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현이 키보드를 두드려 깨진 파일 하나를 복구해냈다. 비록 서버는 물에 젖었지만 도현이 서버실 탈출 직전 태블릿에 백업해둔 데이터의 일부였다. 이건 최유진이 만들고 장태수가 승인한 악몽의 주파수 베타 버전입니다. 비록 완성본은 아니지만 이 파일의 메타데이터에는 장태수의 생체 서명이 암호화 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이 프로젝트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죠. 김 검사는 흥분하며 도현의 손을 잡았다.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태산 할애비가 와도 못 빠져나갑니다. 당장 구속영장 재청구하겠습니다. 검사들이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갔다. 미소는 팔짱을 끼고 도현을 내려다보았다. 와, 오빠 좀 멋있는데 그냥 예민한 환자인 줄 알았더니 뇌생남이었네. 칭찬은 고맙지만 오빠 소리는 좀 자제해줄래? 소름 돋아. 싫은데요. 오빠, 차도현 오빠. 미소가 장난스럽게 도현의 어깨를 툭툭 쳤다. 도현은 질색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며칠 뒤 도현은 퇴원하자마자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최유진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접견실의 유리가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다. 수의를 입은 유진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퀭했다. 왜 왔어? 비웃으러 왔어. 유진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 도현은 담담하게 유진을 바라보았다. 유진아, 네가 훔쳐간 치유의 꿈 알고리즘, 사실 그거 미완성이었어.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 그럴 리가 없어. 완벽하게 작동했는데. 알고리즘은 완벽했겠지. 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키가 빠져 있었어. 그건 바로
공감이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주파수에 실리지 않으면 그건 그냥 기계적인 소음일 뿐이야. 도현은 잠시 숨을 골랐다. 네온 기술을 훔쳤지만 내 마음은 훔치지 못했어. 그래서 네가 만든 소리는 흉기가 된 거야.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도현을 질투하면서도 끝내 그를 넘어설 수 없었던 이유를. 그녀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더 컸기 때문이었다.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유진이 오열했다. 도현은 유리벽에 손을 대었다가 떼었다. 저값 다 치르고 나와. 그때는 다시 음악하자.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음악. 도현은 뒤돌아서서 접견실을 나갔다. 등 뒤로 유진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과거와의 작별이었다. 구치소를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한미소가 두부를 건넸다. 이건 왜? 당신은 들어간 게 아니지. 습관이 되어서. 미소는 머쓱한 듯 두부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재판 날짜 잡혔대요. 장태수는 무기징역까지 나올 거라던데요. 여론이 장난 아니에요. 수면살인, ASMR 살인으로 뉴스 도배됐어요. 잘도 됐네.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랐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사건도 해결됐는데. 미소가 툭 던지듯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글쎄, 다시 작업실로 돌아가야지. 밀린 의뢰도 많고. 그렇구나. 뭐 나도 밀린 불륜조사건이 산더미라 바쁘겠네. 미소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갈게요. 나중에 청구서 보낼 테니까 입금이나 빨리 해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한미소 씨. 네. 미소가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다. 내 작업실 방음 공사 다시 해야 하는데. 보안 시스템도 강화해야 하고. 그래서요. 당신이 필요해. 보안 전문가로서. 그리고 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의 귀에 꽂힌 보청기를 가리켰다. 내 귀를 지켜줄 사람이 필요해. 세상이 너무 시끄럽거든. 이것은 차도현식의 고백이었다. 미소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보안 전문가, 일당 비싼 거 알죠? 평생 고용 계약서 쓸게. 밥은 내가 하고. 오케이 콜. 근데 나 밥 많이 먹는데 감당되겠어요. 노력해보지. 도현이 미소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가로수길을 걸었다. 낙엽이 떨어지는 거리 자동차 경적소리 사람들의 대화소리. 그 모든 도시의 소음이 더 이상 도현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평화는 언제나 잠시뿐이다. 그들이 걷고 있는 거리 건너편 검은색 세단 안에서 누군가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장태수는 끝났지만 조직은 남아있다. 타겟 확인, 무정이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악몽은 끝났지만 현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청담동 더 사운드 스튜디오의 주방에서는 고소한 마늘,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차도현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프라이팬 위에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능숙하게 볶고 있었다. 한 손에는 요리용 젓가락을, 다른 한 손에는 소금통을 든 그의 모습은 무대 위에서 지휘봉을 잡았을 때만큼이나 진지했다. 오빠 아직 멀었어. 나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거실 소파에 누워 잡지를 뒤적이던 한미소가 투정을 부렸다. 그녀의 발에는 아직 깁스가 감겨 있었지만 입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3분 남았어. 면이 알덴테로 익을 때까지 기다려. 미식의 기본은 인내심이야. 도현이 접시를 꺼내며 대꾸했다. 장태수 사건 이후 한 달.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였다. 도현은 대외적인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미소의 재활과 스튜디오 리모델링에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다. 빅빅빅. 갑자기 스튜디오의 조명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도현이 새로 설치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 사일런트 가디언이 작동한 것이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구역 BC 동시 돌파, 기계적인 음성이 울려 퍼졌다. 도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다. 그는 가스불을 끄고 프라이팬을 내려놓았다. 미소 SC 파스타는 나중에 먹어야겠는데 미소는 이미 소파에서 일어나 깁스푼 다리를 절뚝이며 벽에 걸린 장식용검, 사실은 진검이다을 집어들었다. 아 진짜 타이밍 한 번 더럽네.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놈들이야. 장태수의 뒤를 봐주던 조직의 청소부들. 도현이 스마트워치를 조작하자 거실의 대형 모니터에 CCTV 화면이 떴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소음총으로 무장한 6명의 괴한이 스튜디오 복도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도현의 작업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목표는 2가지겠지. 남은 데이터를 완전히 파기하고 우리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는 것. 도현은 냉정하게 분석했다. 예전에 그라면 공포에 질려 숨었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공간은 그가 설계한 소리의 요새였다. 미소 SC 플랜 B 기억해. 당연하죠. 내가 미끼 오빠가 낚시꾼. 반대야. 이번엔 내가 미끼고 당신이 낚시꾼이야. 도현이 식탁 아래 숨겨둔 소형 이어셋을 미소에게 던졌다. 미소는 능숙하게 귀에 꽂았다. 조심해요. 다치면 파스타 100그릇으로도 안 봐줄 거야. 미소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도현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 천장을 향해 말했다. 시스템 콘서트 모드 가동. 꽝. 작업실 문이 폭파되며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다. 청소부들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진입했다. 레이저 조준점이 도현의 가슴과 머리를 겨냥했다. 차도현. 데이터는 어디 있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총구를 겨누며 물었다. 변조된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도현은 양손을 들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데이터 이미 검찰에 다 넘어갔는데 뒷북치는 솜씨가 형편없군. 원본이 남아있다는 정보가 있다. 그리고 너희 둘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죽이러 왔나? 조용히 처리해주지. 고통은 없을 거다. 리더가 방가수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 순간 도연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아니, 고통스러운 건 너희가 될 거야. 여긴 내 무대거든. 도현이 발로 바닥에 숨겨진 페달을 밟았다. 구웅! 거대한 우퍼 스피커가 바닥을 울리며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암흑천지. 청소부들은 당황하며 야간 투시경을 켰다. 하지만 투시경을 켜는 순간 강력한 스트로브 조명이 1초에 30번씩 번쩍이며 터졌다. 이유악 눈이. 야간 투시경은 빛을 증폭시키는 장치다. 갑작스러운 섬광은 그들의 시신경을 마비시켰다.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투시경을 벗어던지는 사이 도현의 지휘가 시작됐다. 알레그로 비바체. 도현이 허공에 손짓하자 사방에 매립된 스피커에서 굉음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에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도현이 직접 작곡한 전투 교향곡. 불협화음과 금속성 노이즈가 복잡하게 얽혀 인간의 평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만드는 소리의 미로였다. 청소부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서로 부딪히고 허공에 총을 쏘아댔다. 지금이야 미소. 도연의 신호가 떨어지자 어둠 속에서 한미소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소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도연이 준 이어셋에서 나오는 반대 위상의 주파수가 소음을 완벽하게 상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슉팍. 미소의 검지비놈들의 명치와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깁스푼 다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주먹은 여전히 매서웠다. 이거나 먹어라, 무단 침입자들아. 미소는 리더의 팔을 꺾어 총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았다. 쿵. 하지만 놈들도 프로였다. 뒤에 있던 2명이 정신을 차리고 미소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다. 계집애가. 칼날이 미소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유지. 미소가 주춤했다. 수적 열쇠였다. 그때 도연이 믹싱 콘솔로 달려가 페이더를 조작했다.
포레우티시모. 스피커에서 쏘아지는 음파가 집중되어 칼을 든 놈들을 향해 발사되었다. 음향 대포의 원리였다. 압축된 공기가 놈들의 가슴을 강타했다. 개혁. 놈들이 숨을 못 쉬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틈을 타 미소가 마무리 일격을 가했다. 순식간에 6명의 괴한이 제압되었다. 스튜디오는 다시 조용해졌다. 미소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밥 먹기 전에 이게 무슨 운동이야. 도현이 다가와 미소의 상태를 살폈다. 옆구리에 얕은 상처가 나 있었지만 다행히 깊지는 않았다. 미안해. 내 보안이 뚫렸어. 아니, 완벽했어. 당신 음악교에 들어줄 만하던데 좀 시끄럽긴 했지만. 미소가 씩 웃었다. 도현은 안도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때 쓰러져 있던 리더가 마지막 발악으로 품에서 수류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으려 했다. 가티 죽자. 도현의 눈이 커졌다. 피할 곳이 없었다. 하지만 도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만 한 금속 칩을 꺼내 리더 쪽으로 던졌다. 팅! 칩이 리더의 수류탄에 달라붙었다. 소멸 간섭. 도현이 중얼거렸다. 칩에서 강력한 전작이 파동과 함께 특정 주파수가 발생했다. 리더의 손 근육이 순간적으로 마비되어 굳어버렸다. 핀을 뽑을 수가 없었다. 리더가 당황하는 사이 미소가 다가가 놈의 턱을 걷어찼다. 기절. 수류탄은 도현이 조심스럽게 회수했다. 근육을 마비시키는 주파수야. 아직 실험 단계였는데 효과가 좋네. 도현이 담담하게 말했다. 미소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와, 우리 오빠 이제 무서워서 저 부부싸움도 못하겠네. 잠시 후 경찰 특공대가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쳤다. 김민석 검사가 현장을 지휘하며 들어왔다. 또 늦으셨군요, 검사님. 도현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김 검사는 널브러진 청소부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이 자들 인터폴 수배 명단에 있는 1급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도대체 두 분은 정체가 뭡니까? 어벤져스라도 되십니까? 그냥 음악하는 사람과 그의 팬클럽 회장 정도. 미소가 농담을 던졌다. 김 검사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놈들이 잡혔으니 배후 조직인 침묵의 카르텔도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찰이 놈들을 연행해 갔다. 난장판이 된 스튜디오에 다시 둘만 남았다. 깨진 유리 조각 부서진 가구들. 하지만 묘하게도 그 폐허 속에서 두 사람은 편안함을 느꼈다. 파스타. 다 불었겠지. 미소가 식탁을 바라보며 아쉬워했다. 다시 만들면 돼. 이번엔 스테이크도 굽지. 도현이 미소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 케이스였다. 미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거 설마. 청각은 잃었지만 마음의 소리는 누구보다 잘 듣는 여자에게 바치는 거야. 내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 되어줄래. 도현이 반지를 꺼내 미소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소리 파동 모양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였다. 반지 안쪽에 각인해놨어. 내 심장 박동 파형이야. 미소는 반지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다. 진짜 선수 다 됐네. 나 환불 안 되는 거 알죠? 평생 AS 해준다니까. 도현이 미소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스튜디오의 찢어진 스피커에서 도현이 미리 세팅해둔 진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자극적인 ASMR도 뇌를 조종하는 주파수도 아니었다. 그저 피아노 선율 위에 얹어진 도현의 따뜻한 허밍 소리였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어딘가에는 또 다른 아기가 숨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한 그 어떤 악몽도 그들을 잠재울 수 없을 테니까. 봄이 오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차가운 바람 속에 따스한 온기가 섞여 불어왔다. 는 이제 없다. 오직 서로를 깨우는 연인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화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게 하는 자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차도현과 한미소의 치열하고도 로맨틱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하고 행복한 주파수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